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더 완만한 흐름을 보이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졌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발언에 이어 상승폭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상향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자동차 관련주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며 나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기아가 약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남양주에 6천억 원 규모의 AI 디지털 허브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계열사 주식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R&D 센터 등 카카오 핵심 AI 인력이 상주하는 대형 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풍산이 탄약 사업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를 연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장 초반 10만 1,700원까지 뛰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풍산의 사업은 구리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신동 부문과 탄약을 생산하는 방산 부문으로 나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인 6월 13일 금요일도 오늘도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의 고유림이고요. 먼저 뉴욕 증시부터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24%, S&P 500은 0.38%, 그리고 나스닥은 0.24%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5월 CPI에 이어서 PPI도 예상보다 더 완만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졌고요. 또 증시 안에서는 오라클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연이은 관세 발언 때문에 살짝의 상승폭을 짓눌렀던 하루였습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철강에 따른 가전제품까지도 관세 우려감이 커졌던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오늘은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 개별 종목 장세가 두드러지긴 하지만요. 섹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석유, 유가,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주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에도 주목받았던 이 초전도체, 미증시에도 또 IBM이 차세대 양자 컴퓨터 로드맵을 발표하자 초전도체 강세 보였던 업종인데요. 오늘 국내장에서도 강세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우려 때문에 살짝 하락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출발 증시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도 상승해줄까 궁금증을 자아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상승세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2% 하락하고 있고요. 2,880선 지나가고 있네요. 2,900선도 무너진 코스피의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수급입니다. 수급 기관이 크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소폭 담아주는 장세로 전환했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살짝 약하다는 점 주목해 주시고요. 또 개인은 크게 담아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2.49%의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770선도 무너진 코스닥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수급은 어떤 모양일까요? 현재 외국인이 크게 팔아주고 있고 기관도 함께 팔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만이 홀로 담아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섹터는 바로 태양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태양광인데요. 사실 순환하는 장세에서 오늘도 조정받아가고 있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조정세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와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볼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출발합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지금 방산주 움직이고, 물론 제가 뭐 방산주 저거를 뭐 예상하고 올라갈 거라 생각했던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싸운다 그래갖고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성 하이텍이라고 3일 전에 공개 방송에서 언급했고 이거 추천주였습니다. 근데
저거는 그냥 운으로 올라간 건데 운으로 올라간 것 치고는 차트가 죽여요. 차트가 용 차트입니다. 그런 게 좋다라는 그 표본인데 이슈가 글로 붙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산주가 아니고 그게 태양광이었다면 태양광이 대성 하이텍처럼 급등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거는 이따가도 얘기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어제 8시 반에 공개 방송을 했는데 8시에 했는데 제가 어제 김태희 기법, 김태원 기법을 운운하면서 시장이 올라올 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정신 교육을 어제 그 30분이 아니고 한 40분, 45분까지 했으니까 한 30분 가량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 이거 조정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조정받는다고 겁먹지 말아라. 근데 겁먹지 말라고 했지 수수방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아침에서 장이 열리자마자 왜냐면 저는 어제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모를 흔들림에 대비를 해서 물론 회원들한테는 오늘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가족분들한테는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라. 수익 난 것들에 대해서 일부 현금화를 하고 이미 장 시작하고 10분 만에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10분이 지난 게 아니고 1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이제 막 무서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뭐 방산주들이야 뭐 대성 하이텍이야 뭐 27% 올라가는 건 뭐 여러분 종목가 아니고 좀 떨어지는 것만 봐도 지금 코스닥만 1,100개가 넘어갑니다. 코스피도 뭐 1,100개, 1,487개. 제가 잘못 봤네요. 1,487개 빠지면 다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0개 정도가 있는데, 그렇죠? 1,500개 정도가 있는데 1,487개면 다 빠지는 거죠. 오늘 코스닥 다 떨어지는 거예요. 대성 하이텍 하나 날아간다고 지금 좋아할 게 아닙니다.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폭도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 2%에서 3%가 기본인데. 뭐 많이 빠지는 애들은 뭐 7%도 빠지고 9%도 빠지고 그래요. 많이 빠진 애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화장품 아까 나오기 전에 보니까 뭐 화장품 장 시작하자마자 장대 목록 하나 떨어지는 거 있던데 뭔 종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다 지금 훅 떨어지는데 뭐 첫날 떨어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뭘 모를 거예요. 지금 이게 더 빠지나 이게 지금 무서운 건가 많은 건가. 자, 그 얘기를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 틀어드릴게요.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 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어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공개 방송 들어왔던 사람이 다 증인이고 이게 다 어제 저녁 8시에 했던 방송이기 때문에 좀만 틀어주고 여러분들도 그거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다 녹화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조정이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사는 기회냐? 그건까지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오늘은 아니고 이걸 며칠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프로그램 매도도 아침서부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 쪽에서도 기관들이 이거 이제 매물 소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익 났으니까 한번 차익 실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겁 없이 막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혼내주려고 일부러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던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 자, 실전 매매 정수 이 시간이 이제 1시로 옮겨갑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저를 보려면 1시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1시로 옮겨가니까 그것도 잘 아시고 그래서 다음 주 10시에 딱 열었는데 이정 전문가 어디 갔지? 1시로 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알려주시면 되고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1시로 넘어가는데 하여튼간 시장은 여전히 저는 기회장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조정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것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의 하락 전환, 사실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놀랍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미리 예측하고 계신 만큼 대비도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도 든든하게 보내시려면 전문가님의 방송들 항상 본방사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유독
더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요. 여러분이 고민되는 이 종목들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한화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태양광 안에서도 한화솔루션입니다. 실시간 현재 상황부터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한화솔루션 현재 2%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93% 빠지고 있습니다. 35,6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 전에도 짚어주실 때 오히려 조정받을 때가 기회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어제도 얘기해드렸던 이제 한화솔루션인데 시가총액 6조 5천억 정도 됐던 종목이고요. 어제 드릴 때에서 물려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근데 오늘 빠지는 폭이 다른 것보다는 좀 적죠. 지금 다른 애들 보면은 9% 빠진 애들도 있고 그래요. 뭐 7% 빠진 애들도 많습니다. 많이 올라간 애들이라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간 애들은 그렇게 빠지고, 많이 안 올라간 애들은 그렇게 빠지는 게 없습니다. 많이 안 올라간 애들은. 예를 들어 지금 많이 빠진 애들은 뭐 첼시스, 한진칼, 이거 대형주인데도 빠지네, 7%. 오리엔탈 정고 이것도 7% 빠지고 있고, 유라클 7% 빠지고, 그러니까 7% 빠진 애들 되게 많아요. 5%도 많고, 뭐 첼시스는 14% 빠지는데 왜 혼자 14%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종목들이 2, 3% 빠지는 거는 지금은 너무 많고 5% 이상 빠진 애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 뭐 7%, 8% 빠지는 것도 많이 올라간 애들에서는 종종 보이기도 하는데 아직 한화솔루션은 크게 안 빠지죠. 그러니까 어제 들어간 사람들도 이 대형주가 무너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태양광 섹터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러니까 뭐 전쟁 이슈 때문에 지금 쟤네들이 흔들리는 건지는 자, 지금 미 선물이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안 나오네요. 아침에 나왔었는데.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미선물이 아침에 좀 마이너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오네요. 이제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오랜만에 저렇게 빠지는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들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서 이제 흔들리는 건데, 올라간 게 별로 없는 애들은 이슈는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뭐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갑자기 뭐 전쟁한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 시장이 뭐 많이 폭락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조정을 기회로 태양광 섹터들은 조정시 매수를 어제 얘기했던 대로 바뀐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태양광은 아직 안 끝났다라는 말씀 드리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한화솔루션인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현재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6월 2일 에코플라스틱이었고요. 3,070원의 매수가였습니다. 8.4%의 시원한 상승 보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6월 4일 다올투자증권이고요. 매수가는 3,810원이고 3.2%의 상승 봤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달성했던 하루였네요. 6월 5일은 에코플라스틱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매수가는 3,100원, 매수가에는 미도달했던 하루였네요. 이어서 이번 주의 표적 종목입니다. 이번 주의 표적 종목 6월 9일 한글과 컴퓨터고요. 매수가는 25,000원이고 미도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도 서울 옥션 8,000원의 매수가고 매수가 미도달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와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을 때 매수가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11일은 신성 ENG 1,544원의 매수가 2.2%의 상승 봤습니다. 이어서 6월 10일 어제도 한화솔루션이었네요. 매수가는 36,000원이고 1.3%의 상승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상황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주인공 표적 종목의 매수가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드렸던 종목들 먼저 AS 하고
가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가격은 안 돌아왔지만 이전에 드렸던 가격에서는 이제 잘 올라와서 오늘 아침에 강했었네요. 어쨌든 수익이 지금 많이 난 종목인데 이번 주는 가격이 안 들어와서 가격을 좀 밑으로 25,000원인가를 후려쳐갖고 가격에 싸게 줬더니 안 들어오고 올라가는 바람에 어쨌든 미도자 됐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 거고. 자, 다음은 서울옥션 마찬가지 좋아서 얘기했는데 가격 안 주고 1,820원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얘는 수익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졌다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하여튼 많이 올라갔어요. 화요일 날, 요날 가격이 안 들어왔지만 사졌다면 한 20% 수익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중에 조정받으면, 그리고 지금 시장 조정받고 있으니까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다시 쭉 내려오면 지금 뭐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작아지진 않아요. 자, 그리고 신성ENG 맞나요? 신성ENG 요 차트가 바로 제가 얘기했었던 대성하이텍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전쟁 이슈가 아니고 태양광 이슈가 터졌으면 대성하이텍처럼 이 신성ENG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진짜 똑같이 생겼죠. 이름만 다르고 완전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대성하이텍이 이렇게 급등하듯이, 그러니까 대성하이텍도 움직이기 전에서는 이렇게 맨날 빠지다가 안 움직일 때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러죠. 왜냐면 이게 제가 이거 한 2주 전, 3주 전 몇 번씩 얘기했던 종목이거든요. 방산주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가 방산주도 있지만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밀기계 그런 거 잘한대요. 그래갖고 방산주에도 들어가는데 근데 안 올라가서 이게 좀 답답은 하지만,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답답하면 이게 똥준 줄 알아요. 안 움직이니까. 근데 막상 올라가면 우와 최고의 종목이었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간 다음에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봐요. 진짜 안 움직이면 얘 무슨 이게 종목이야 이게? 무슨 이상한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가지도 않네? 이런단 말이죠. 근데 막상 올라가면 그 가치를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 신성ENG도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이거 뭐야 안 가네. 하지만 올라가면 이야 이게 최고의 종목이었네. 이렇게 얘기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차트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제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밀리는데 더 사도 됩니다. 근데 오늘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그러니까 크게 가격이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사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 파로가 지금 4.5%, 저 파로가 이게 태양광 섹터에 들어있는 지금 1등으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왜냐면 오후장에서 나스닥 선물이 줄어들거나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조정이 며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면 비중이 없으면 조금 사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시장 반등 나오고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뭐 그래 버리면, 아니면 이스라엘 이란하고 뭐 갑자기 또 화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방산주의 흔들리고 그러면 빠졌던 저런 애들이 다시 튀어오르겠죠. 그럴 때 다시 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보유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하나솔루션, 어제 얘기했던 건데요. 어제 36,000원대에서 조금 올라가다 다시 밀렸는데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죠? 어쩔 수 없지만 여전히 구름대에서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걸로 이따 가격 전략 다시 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일 지금은 안전해 보여서 오늘도 갖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으로 일진전기. 자, 실전 매매 정수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진전기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일진전기는 비중을 줄여놓고 나머지는 그냥 끝까지 한번 갖고 가보세요. 비중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사고 싶으면 구름대 여기 상단까지 만약 여기 걸리면 이쪽에서 추가 매수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떨어지고 올라가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41% 수익 난 일진전기. 다음은 이스트에이드. 자, 이스트에이드. 지금 시장이 흔들려서 얘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구름대 저기 막 그 망처럼, 그쵸? 저기를 딱 받치고 있죠. 그래서 지지해주고 있어서 뭐 폭락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오르고 내리고 그냥 모양 만들고 있는 중 같아요. 다시 또 오를 건데 마찬가지 비중을 많이 줄이라 그랬으니까 84%고. 다음은 원희골딩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조정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적극 매수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 로봇주이면서 반도체 장비주. 이게 내려와 줘야 될 텐데 잘 안 내려올 걸요. 어쨌든 만약에 내려와 주면 땡큐하고 이쯤에서 받으면 됩니다. 내려올 때 받으면 되는데 아마 잘 안 내려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안 좋긴 하지만 저게 오늘 열려봐야 되는 거고 얼마나 빠질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 며칠 또 빠진 다음에 미국 시장이 또 그새 또 반등 또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또 다시 또 반등 주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됩니다. 또 원익홀딩스는 어쨌든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될 종목이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반에서 절반 이상 팔았으면 괜찮은 비중이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자, 이번 주는 가격이 안 돌아왔지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서는 일주일 내내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오늘도 아침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지금도 물론 팔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아직도 많이 나 있으니까 좀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사는 거예요. 뭐 조정해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는데 이게 안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니까 비중이 적당하면 가져가시고 비중이 많으면 지금이라도 좀 팔아서 다시 조정 시 재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래요. 여기까지고 자,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하나솔루션. 자, 실전 매매 종수로서는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오늘 하나솔루션. 제일 안전한 종목으로 갖고 나온 거고요. 제일 안전한 종목으로 갖고 나왔고 대형주고 시가총액이 6조 5천억이었는데 6조 2천억으로 줄었네. 자, 바닥에서 이미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나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구름대를 지지하고 있는 강한 태양광의 시가총액 큰 주도주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조정을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죠.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 방송에서 미리 얘기했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 받는다고 여러분들은 겁먹지 말아라. 조정 나올 거다. 조정 나올 텐데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제 저녁 방송에서 조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공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시장이 어쨌든 조정받고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종목이 갈 거냐? 이런 종목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조정받고 또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가격대를 계속 분할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됩니다. 오늘도 분할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깨지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 31,000원대.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카카오 느낌이에요. 카카오도 되게 강하죠,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은행주, 증권주도 되게 강하죠.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CJ도 얘기하고 한진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계속 움직이죠. 막 우기면서 움직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하나솔루션도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일로 올라갈 건데 매수 단가를 지금을 주고 갈 거냐, 더 떨어지고 갈 거냐, 더 빠지고 갈 거냐. 요거의 차이란 얘기예요. 자,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가격을 더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자, 현재 가격 사겠습니다. 35,400원. 근데 더 떨어지면 더 사도 됩니다. 35,400원 현재가 그냥 사시고 물려도 좋다. 이런 종목들은 6조 5천억짜리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왜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 제가 어제 힌트를 잠깐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2024년도, 2025년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량을 어떻게 늘릴 건가?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이 태양광입니다. 원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원전이라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태양광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줄긴 했는데 여전히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태양광을 버린 게 아니고요. 전 지역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되려고 하고 있고 설치를 할 거고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줄긴 했는데 비중이 압도적으로 50%가 넘어갑니다.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리가 아니고 하여튼 돈을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라고요? 네. 로비 그렇죠? 로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그쪽을 살리려고 하는 것도 이걸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태양광이 미국에서 다시 또 분명히 움직인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제스처를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간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실전 매매 정수의 마지막 종목은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모두 확인하고 왔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마지막 표적 종목의 주인공은 바로 한화솔루션이었는데요. 제일 안전해 보이는 이 한화솔루션 매수가는 35,400원 짚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종목 상담 신청 계속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요. 여러분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한중 NCS 첫 번째 종목이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28,000원, 비중은 10% 들어가 계십니다. ESS 업종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은 4% 넘게 빠지면서 24,000원 후반대에서 거래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하락하는 하루긴 하지만 최근에 워낙 횡보하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올라간 것도 없는데 4%나 빠지네요. 그건 조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종목들이 봐봐요. 차트를 보면은 5월 언제부터 빠졌죠? 5월 20일부터 빠졌으면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종목들이 이것저것 튀는 것들이 하루 막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5월 20일부터면 몇 주입니까? 오늘이 12일이가 한 3주 정도 되죠. 그러니까 3주 동안 얘는 손가락만 빨았던 거예요. 그것도 횡보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안 빠지고 2%도 안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도 4% 빠진다는 거는 이건 좀 많이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를. 안 갖고 있으니까 오늘 4% 정도 빠지면 그러려니 하지만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 납니다. 왜냐면 지금 이때서부터 무슨 종목 막 급등 나오고 뭐 급등 나오고 누가 물렸는데 지금 막 급등 나가 30% 올라가고 80% 올라가고 마이너스 60% 찍었다가 지금 본전됐어요. 어떡할까요? 이러고 있는데 얘는 지금 그렇게 다들 올라가고 있는데 맨날 떨어졌으니까 피눈물 나죠. 그런데 뭐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뭐 심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 정도 전저점 이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주고 결국은 기승전 얘가 올라가서 수익으로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제일 그게 중요하죠. 이건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시간은 좀 더 있어야 되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적당히 흔들리고 언제 반등 주는지를 보고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더 노리셔도 된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유하시고 28,000원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더 금방이에요. 3만 원까지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제한 주셨고요. 지금은 아니고 추후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휴림 로봇이고요. 2,07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2,000원 초반선에서 현재 거래하면서 3% 넘게 빠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와 격차는 그래도 크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횡보죠. 물린 것도 지금 15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 조정이 오늘로 끝날지 월요일까지 빠지고 끝날지 화요일까지 끝날지 뭐 이따 할 얘기가 그 얘기이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굳이 15원 정도 차이로 이걸 갖고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그래요. 뭐 비중이 지금 10%밖에 안 되니까 보유해도 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정도밖에 손실이 없다면 조금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이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기승전 해갖고 시간이 지나면 2,200원, 2,500원으로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올라갈지 뭐 2달 뒤에 올라갈지 석 달 뒤에 올라갈지 그 시간 동안에서 다른 게 먼저 올라가면은 또 그것도 또 기회비용 때문에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손실이라면 일부 뭐 3분의 1도 좋고 뭐 5분의 1도 좋고 아니면 뭐 이 정도면 그냥
절반 정도를 그냥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좋고 어쨌든 지금은 그냥 횡보 구간입니다. 이게 뭐 빠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내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시장이라는 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건 오만입니다. 장이 막 올라갈 때에서는 조금 욕심내도 돼요.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코스피 지금 음봉 안 보입니까? 그렇죠? 코스닥 음봉 안 보여요? 지금 나스닥 선물 1.7% 빠지는 거 안 보여요? 누가 봐도 지금 하락으로 조정 받을 수 있다라는 경기 신호를 조금이라도 보여주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뭘 해야 돼요? 그냥 냅둘 게 아니고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냅둔다는 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0% 혹은 40%까지 나는 버틸 겁니다. 이거에 동의 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버티겠다 그러면 물론 저는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보는데 마이너스 40%, 50% 떨어져도 저는 괜찮답니다에 여러분들이 인감을 찍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버틸 거면 그렇게 인감 닷들 찍고 마이너스 50%까지 버티면 되는 거고 그게 싫다 그러면은 지금 손실이 적을 때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이죠. 일부 조금은 현금화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 관련해서는 손절 제한도 주셨고요. 분할 매도 전략까지 제안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재룡전기이고요. 6만 1,0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5%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로서는 1% 안팎의 하락 보면서 3만 5,000원 중반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있었던 고점가에 물려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횡보하고 있어서 아쉬운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볼까요? 자, 이분은 지금 물리신 게 벌써 반토막이 넘었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돌아가고 있고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그런데 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그런데 그냥 이거는 버텨야 돼요. 버티시면 되고 추가 매수는 좀 기다리세요.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뭐 사봤자 이거 뭐 지금 자리는 싼 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려서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지금 물렸으니까 더 내려오면은 그게 더 싫겠지만 만약 추가 매수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자리가 아니고 더 떨어질 때 하셔야 되고 아니면 다시 시장이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원전과 전기, 전선 그런 이제 얘기가 다시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 하시고요. 어쨌든 갖고 있는 건 그냥 버티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좀 숨통이 좀 트일 겁니다. 5만 원 올라올 때까지 한번 이 악물고 버텨보시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업종이 순환됐을 때 그때 한번 제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5만 원 선까지 올라올 때까지 한번 보유하는 전략까지 제안 주셨네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CS 베어링이고요. 매수가는 8,220원, 비중은 28%입니다. 풍력 종목이고요. 오늘로서는 4% 넘게 빠지는 종목입니다. 현재 7,9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가셨다면 장대 한번 그릴 때쯤 진입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볼까요? 자, CS 베어링 이제 풍력주,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이쪽이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지금 얘기가 나와서 움직임이 좋았고 그리고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거고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정이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수익권이라면 지금 비중 28%가 좀 많죠. 그럼 조금 파는 거는 부담이 없어요. 근데 지금 손실이 3.8%인데 이게 조정이 셀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가 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지금 보유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3.8%밖에 안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3.8%인데 차트 모양을 봐서는 조정 뭐 여기도 안 내려올 것 같고 많이 내려봐 여기인데 그리고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럼 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저도 그 의견을 존중은 해요. 그냥 요거 조정받는 거를 참을 수 있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응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40%까지에 동의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40%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근데 조정이 들어왔을 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응이에요. 항상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실이 적을 때에서 일부.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한 5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는 현금화 대응을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1.7%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오랜만에 흔들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일도 흔들리고 모레도 흔들리고 글피도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다 보면 얘도 이 가격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르니까 일부는 현금화를 해놓고 조정 시 어차피 올라갑니다. 조정 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관련해서는 5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매도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이 상승 랠리를 멈추고 불확실성이 커진 장세니까 일부 현금화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퓨처캠이고요. 21,295원 선입니다. 그리고 15%의 비중인데요. 오늘 역시나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장세다 보니 일제히 하락하는 종목의 종목 상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 어떻게 한번 전략 세워볼까요? 자, 퓨처캠은 차트를 보면 아까 일전에 있었던 아까 상담했던 종목들은 그래도 구름대에서 그래도 박스권이거나 뭐 아주 강한 거는 있었나? 하여튼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나쁘게 설명한 게 없는데 얘는 지금은 황금선이 우하향이고요. 구름대도 지금 저항대 있죠. 이런 애들은 시장 반등 주고 올라와도 약하거나 안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대를 보니까 좋지 않은 자리에서도 공략하신 것 같아요. 21,000원대면은 이미 요 시그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비상경고, 그러니까 차트하고 대화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차트가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잘 거야. 나 건들면 잘 거니까 계좌도 잠을 잘 거고 땅굴로 들어갈 거니까 나 건들지 마 하고 있는데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계좌가 땅굴로 들어가고 그렇죠.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두더지 패턴이에요. 두더지 패턴. 그러니까 차트와 대화 시도를 잘못했다.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잘못했다. 샀을 때여서는 이런 자리가 샀을 때는 거죠. 지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리들이 차라리 왜냐면 여기서 후행 스팬이 여기를 뚫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네 여기. 여기서부터가 이제 샀어야 될 자리이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조심해야 될 자리인데 지금은 박스권 저점을 지금 깨느냐 안 깨느냐 이거는 일단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장이 좋으니까 뭐 여기까지는 안 깨지겠지 정도로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 안 되고요. 근데 강할 수 없다라는 왜 안 좋은 얘기냐면 이 구름대 때문에 그래요. 이 구름대가 계속 위에서 억누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이 구름대 뚫으려면. 그래서 저거를 뚫기 전까지는 계속 약세 패턴이니까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한 2달, 석 달 지나가지고 저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2만 원, 2만 2천 원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다시 상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유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아미코젠이고요. 매수가는 6,99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3% 넘게 하락하고 있는 오늘 하루인데요. 3,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수가와 격차가 있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첫 번째 IR 기대감에 3거래일 연속 5월 말에 장대 홍봉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랜만에 매수가에 근접하지 않을까 기대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다시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자, 뭐 오늘 시장이 흔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되게 지금 기분이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막 지금 막 목소리가 막 그쵸 경쾌하죠. 왜냐면 시장을 좋게 보고도 있지만 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떨어지는 걸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맞췄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이 조정을 저는 기회로 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 빠진다고 울상 짓지 마시고 마찬가지. 자, 아미코젠 질문 주신 분도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지금 5,000원까지 잘 갔다가 확 떨어져가지고 그쪽 20%나 떨어졌네. 걱정이 심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익 날 것 같아요. 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 시장 한 달까지 조정받는다고 칩시다. 한 달까지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얼굴이 다 시퍼래져가지고 이제 주식 나 안 해 그럴 겁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떨어져도 이런 애들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다시 한 달 떨어지고 그럼 2달째부터 8월 달서부터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한 달 떨어지면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면 이게 계속 땅굴 파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한 달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장이 한 달 동안 빠지고 나서 그럼 얘도 여태까지 여기 바닥에서 울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올라가면 결국은 올라갑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고요. 최상의 경우는 일주일도 안 빠져요, 이 시장. 최상위가 일주일도 안 빠지고 뭐 2, 3일 빠지다 말다 올라가다 그러면 이 차트는 지금 살아있는 차트입니다. 이제 거래도 실렸고 다시 이게 우상향으로 용차트가 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6,000원 물린 거, 6,000원 아니면 6,900원이네. 6,900원, 6,000원에 물렸으면 좀 더 좋게 하겠는데 6,900원은 조금 고민해야 될 자리네요. 조만간에 시장 반등 준다 싶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증거 100%짜리 잡주인데 추가 매수도 되고요. 6,000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그 단가만 낮춰놓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밤사이 전해진 M7 소식, 현지 언론 기사 원문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간밤에는 땡큐 오라클을 외치면서 1.52% 상승한 엔비디아인데요. 이 외에도 어떤 소식이 있는지 자세하게 기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CNN 리포트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미국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 속에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전망을 제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CNN에서 미국이 해당 지역에 대한 칩 판매를 엄격히 제한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중국 시장을 이젠 더 이상 매출과 이익 예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젠슨 황의 발언이 간밤에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엔비디아는 간밤에는 호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5%의 상승을 본 이후에는 바로 오라클의 실적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이 오라클의 주가도 13.31% 폭등했는데요. 이 여파로 엔비디아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종목들까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엔비디아 앞으로 주가 향방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자,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조정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잘 봐야 돼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 지금 어제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어제까지는 나스닥이 별 문제 없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그리고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걱정되시면 이따 공개 방송에 들어오세요. 이거 11시에 공개 방송 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고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이 뭐 1.7% 빠지고 2% 빠지고 그거는 비일비재한 겁니다. 지금 맨날 시장이 강하고 맨날 올라가니까 사실 뭐 많이 그러니까 자주 흔들리고 그럴 때는 3% 빠지는 것도 뭐 자주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 올라가니까 나스닥이 3% 이상 빠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에서 없던 흐름이니까 갑자기 3% 빠지면 겁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뭐 1.6%, 1.7% 이 정도 빠지는 거는 그동안 올라간 게 있는데 그동안 올라갔으면 흔들리기도 해야죠.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고 그건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엔비디아 이 정도 올라왔으면 조정도 받아야죠. 뭐 맨날 어떻게 맨날 올라갑니까? 얘가 뭐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도 아니고 이거 보면은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요만큼 쉬었죠. 올라갔다가 조금 쉬고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이 쉬고 여기도 올라갔다 요만큼 쉬고 그러면서 올라갔듯이 그리고 계속 결국은 이렇게 계속 올라갔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런 조정도 없었습니다. 이런 조정도 없었는데 지금 딱히 뭐 이렇게 조정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안 좋다고 한들 지금 뭐 엔비디아나 다른 뭐 테슬라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가 된 상태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 시장 강합니다. 조정을 받아도 강해요. 적당히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위험 신호가 뜨는데 엔비디아 기준으로 120달러까지 내려와도 이건 위험 신호가 아니에요. 매수의 기회지. 근데 이게 120달러 내려올 거냐? 안 내려올 것 같은데요. 145달러에 있는데 120달러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면 뭐 하루 만에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하여튼 이것도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고 정고점 돌파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 선물 조금 흔들리고 우리나라 시장 흔들리는 걸로 너무 겁먹지 마셔라. 그러니까 이 조정이 최악의 경우 제가 한 달 얘기했지만 진짜 2주만 빠져도요. 여러분들은 아마 막 주식 너무 무섭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2주만 빠지면 그래요. 2주 정도 빠지면 다들 그렇게 될 텐데 그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2주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지는지는 미국 시장한테 달렸는데 미국 시장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요거가 크게 빠지나 안 빠지나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요게 지금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제일 큰 지금 시가총액 1위입니다. 1위로 달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일단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한 이래로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뭔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슈가 계속 붙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쪽으로 뭔가 계속 이슈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무너지지 않으면 미국 시장도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 외에 뭐 구글이든 메타든 테슬라든 대장들이 안 무너지는데 크게 무너질 일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다소 조정은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장이 죽으러 내려가는 것은 아직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섣부른 판단이니까
겁먹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이 시장의 조정이 일단 미국이 키를 갖고 있거든요. 미국이 얼마나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 흔들리다 말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지금 이제 흔들리는 모습 처음 나왔는데 아침에 이제 가족분들한테 전략을 주긴 했지만 전량 다 현금화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 난 것들 일부 뭐 챙기는 거 그거는 당연하죠. 아니 뭐 당연한 거죠. 아니 시장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현금화했다가 장이 좋아지면 뭐 하면 돼요? 다시 또 들어가면 돼요. 어차피 흔들리면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흐름들도 이렇게 잘 읽으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는 테슬라. 만약 진짜로 안 좋고 떨어질 생각이 있었으면 아주 급락을 했겠죠. 급락을 했지만 별일 없고 이건 뭐 눌림목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정받았다가 저는 전고점 돌파 그리고 저는 테슬라 $500 간다고 봅니다. 올해 $500. 올해는 $500 가고 내년에서는 좀 흔들렸다가 한 $700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에 전 $1000까지도 봅니다. 이게 한 10년 안쪽에서는 그렇게 갈 거다라고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건 스탠리에서 10년 내에라고 그랬구나. 모건 스탠리 10년 내에 로봇 시장이 8경 6,622조라고 내다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저는 틀렸다고 보진 않거든요.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이 분명히 올 거니까. 그래서 머스크도 지금 노동에 대해서 이제 뭐 해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해놓은 발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허풍이 아니고 지금 로봇들이 진짜로 그 정도 수준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속도도 점점 이게 더 디테일해지고 더 좋아지고 점점 이게 더 빨라지고 이게 무섭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개발을 해버리니까 얘네들은 좀 잠도 안 자요. 그리고 점점 더 성능은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은 애들이 또 로봇을 개발하고 또 만들어버리니까 요즘에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도요. 인공지능 해가지고 스토리만 쓰면은 얘들이 그냥 다 만들어버려요. 뭐 3시간짜리 만들어줘, 장편으로 만들어줘, 다 만들어버립니다. 퀄리티는요. 점점 더 좋아지겠죠. 지금도 많이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점점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그래서 의료혁명, 그다음에 뭐 노동의 혁명 이런 것들이 찾아올 거라고 허풍으로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코앞에 있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곧 그런 현실이 올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테슬라가 여기에 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1000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봇주들, 인공지능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정책주들 이것저것 해가지고 겁먹을 거 없이 흔들리면 싸게 사는 기회인데 과연 그게 지금 사는 건지 내일 사는 건지 다음 주 사는 건지 궁금하시면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향방 엔비디아와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더 국내외 주식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전문가님과 더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상담 유사 수신행위 모두 불법 사항들 금하고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방송입니다. 하지만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정수 전문가님 오후 1시에 뵐 수 있으니까요.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이젠 오후장에서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